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심장이 미치도록 뛰었던 남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엄격함과 체계에 길들여진 그는 한국의 따뜻한 교육과 정서적 접근에 눈물이 번졌다는데요. 학교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그는 숨조차 쉬기 버거워했고, 그런 대한민국에 압도당해 걸음조차 걷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의심받았던 나라, 철저한 배려, 흔들림 없는 교육 정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까지 품은 나라. 한 사람을 지키는 힘, 아이를 끌어올리는 저력,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 세계가 주목하지 못했던 그 강인함.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에 보여주며 그 존재감을 드러낸 유례없는 국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스펜서입니다. 올해 50세이고 영국 런던에서 공무원으로 15년간 살아왔어요. 원래는 교육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던 공무원이었지만 몇 해 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한 결정이었죠. 딸 클로이의 학교 부적응이 심각해졌고 아내를 잃은 후 혼자서 딸을 키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점점 숫자 노름처럼 느껴졌고 아이들보다 시스템이 먼저였죠. 제 딸 클로이는 말수가 적었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매일 침묵 속에 그림만 그리던 아이였죠. 영국 교육 체계에서는 그런 클로이를 문제아로 분류했고 여러 심리 치료를 받게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제 딸이지만 클로이는 조용하고 참 섬세한 아이입니다.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지만 그 마음속엔 누구보다 따뜻함이 있어요. 어느 날 클로이가 한국에 있는 예술중학교의 정서회복 예술 캠프 프로그램에 선발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여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도 모두 낯선 나라에 어린아이를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오랜만에 눈이 반짝였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딸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원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차마 거부하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13살 딸과 단둘이 한국 서울에서 6개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교육에 대해선 다소 냉소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말이죠. 저는 늘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고 그게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일할 때도 저는 아이들에게 정답보단 질문을 던져주는 교육을 지지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제가 믿어온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딸을 위해 왔을 뿐인데 한국 선생님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이의 입학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에 크게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었죠. 솔직히 영국에서는 입학식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새학기 시작이구나 하는 정도죠. 그런데 한국의 입학식은 제가 알던 그 입학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딸과 함께 평소처럼 아침 8시에 맞춰 집을 나섰어요. 학교는 생각보다 가까웠고 시간도 넉넉하다 싶었죠. 그런데 교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함께 온화한 분위기로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환한 미소로 서로 인사하며 교복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고 그들을 위한 통역 담당 학생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한국말이 서툴러 보니 뭐라 물어보기도 어려웠는데 다행히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담당 선생님께서 다가와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시간이 됐을 때는 더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부터 담임 교사까지 모두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감정과 그들이 표현하는 모든 형태의 언어를 존중합니다. 이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바로 그때 본능적으로 제 딸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소매를 잡더니 이렇게 말했죠. 아빠, 여기서는 내 그림을 이상하게 안 볼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딸의 상처를 엿본 것 같았죠. 물론 문화 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따뜻한 환영 분위기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진짜인가?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친절한 거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하나의 의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왜 이렇게 아이 중심적인 거지? 입학식의 충격을 간신히 소화하고 나서도 매일매일이 저에겐 작은 문화 쇼크였습니다. 예술 캠프의 수업은 단순한 미술, 음악 수업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엄청난 열정과 섬세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게 고작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클로이가 학교에 다닌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서류 작업을 하면서 홍차 한 잔을 따려던 참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8시. 영국 기준으로는 겨우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고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려 쳐다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엔 스팸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번호였습니다. 대충 신경을 껐다가 혹시 무슨 긴급한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들려온 건 다소 정중한 그러나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유창한 영어였죠. 스펜서 씨, 저는 클로이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클로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클로이가 미술 수업 중에 그림을 통해 굉장히 깊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아이의 그림에서 슬픔이 느껴져 걱정이 되어서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왜 저녁에 말씀하시죠? 큰 문제라도 있나요? 그렇게 저는 말했는데 전화기 너머 한 박자 느린 대답이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그림으로 힘들어한다면 저는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달랐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다음날 이메일로 짧게 통보가 오거나 심한 경우 일주일 후 상담 일정이 잡힙니다. 아이의 감정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도 저녁 시간에 직접 전화를 걸어 걱정을 전하는 선생님은 본 적이 없었어요. 수화기를 든 채 저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심인 건가? 얼떨결에 방문을 허락했고 다음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정중하게 클로이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림은 어두운 색으로 가득 채워진 방 안에 작은 소녀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로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우리는 이것이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도통 잠이 오지 않았어요. 홍차도 작업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클로이 방 앞에 가만히 앉아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문 너머에서 제 딸은 어느새 낯선 땅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딸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되고 클로이는 점점 학교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영어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던 클로이가 점점 선생님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리는 그림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죠. 하루는 음악 시간에 모둠 활동을 하는데 클로이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 들러 딸을 데리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문 밖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음악 선생님이 클로이 옆에 앉아 천천히 기타를 치며 영어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로이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언어 없이도 음악은 통하니까요. 그날 저녁, 클로이는 오랜만에 저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나 기타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원하는 클로이의 모습을 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기타를 사러 가게 되었고 음악 선생님은
방과 후에 클로이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그 친절함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클로이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음악 수업에서 처음으로 한국 친구에게 같이 해요라는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그 순간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보내주셨는데 영상 속 클로이의 표정은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 두 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딸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타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고 미술 시간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만 그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영국의 심리치료사들이 몇 년간 시도했던 것을 한국 선생님들은 단 몇 주 만에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한국은 정말 뭐지? 한국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딸은 그 다름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간 발표회 시즌이 다가왔어요. 클로이는 기타 연주와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함께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발표회 전날 클로이는 처음으로 연습 중에 실수를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데 클로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빠, 나 너무 긴장돼. 근데 해볼래? 정말 해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 딸이 두려움 속에서도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발표회 당일 클로이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동안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어요. 마지막 그림은 밝은 색으로 가득한 교실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고 클로이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클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라는 건 아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클로이는 신기하게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겨우 두 마디 한국어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반 친구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급식 시간에도 혼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악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했죠. 미술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의 그림에 감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클로이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었죠. 어느 날 클로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본 순간 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곧장 다가갔고 클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내 그림이 이상하대. 다들 웃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어요. 누가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클로이는 간신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술 시간에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이 그린 영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그림을 몇몇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내 그림이 이상한가 봐. 영국에서도 이상했는데 여기서도 이상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겨우 조금씩 쌓아가던 자신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려 했는데 놀랍게도 선생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펜서 씨, 어제 방과 후 바로 해당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고 오늘 아침에는 전체 학생들과 다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클로이의 그림이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도 며칠이 지나야 겨우 처리가 될까 말까 한데 한국에서는
즉각적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클로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시선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클로이의 경험을 긍정적인 배움의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이의 상처를 교육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클로이는 예상과 달리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오늘 우리 반 모두가 다른 나라에서 본 한국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내 그림이 가장 특별하다고 했어. 클로이의 눈에는 다시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르게 보는 건 틀린 게 아니래요. 그게 바로 예술이래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예술 같았어요. 클로이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클로이는 한국 친구 2명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들은 서툰 영어와 클로이의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감과 우정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클로이가 드디어 친구를 사귀었구나. 영국에서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던 클로이였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을 만난 거였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친구들과 웃는 모습을 보니 아빠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라는 건 아이가 울 때 같이 울고 아이가 웃을 때 같이 웃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을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클로이는 신기하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겨우 숨 쉬듯 버티듯 보였는데 어느새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손을 들고 질문하고 틈만 나면 친구들과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클로이는 집에서도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미술 수업을 열었어요.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며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모습은 예전의 클로이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웃었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스스로 길을 찾고 있구나.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학기말 예술제가 열린다고 하셨죠. 학부모는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고 했고 제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굳이 오지 않아도 돼. 괜찮아.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조용히 날짜를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교실 뒤쪽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준비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는 노래를 불렀고 누구는 춤을 추었어요. 그러다 제 딸 클로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발표 카드를 꼭 쥐고 앞으로 나온 딸의 모습이 괜히 뭉클했죠. 클로이는 잠깐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조율했고 마이크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찾은 목소리입니다. 저는 순간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가슴 한쪽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는 이어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웠어요. 말도 이해할 수 없었고 친구들도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말해줬어요. 내 목소리를 찾아봐. 그건 노래일 수도 그림일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딸은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대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제 목소리를 찾겠다고요. 마지막 코러스를 부를 때 클로이는 저를 찾아 교실 뒤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내 눈이 마주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아이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스스로 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주는 것은 정말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 그 어떤 상장보다, 어떤 칭찬보다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로이, 내가 내 딸이란 게 아빠도 정말 자랑스럽다.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6개월이 다 되어가고 클로이는 학기말을 맞이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던 날 저희 둘 다 얼어붙은 표정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말 행사에서 클로이가 예술 성장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을 받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름을 불리고 상장까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담임 선생님께서 마지막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조용한 상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봄빛이 흐릿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쑥스러운 마음으로 웃으며 감사를 전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이 나라 교육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술이 교육인가 싶었거든요.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듯 제 말을 듣고 계셨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틀에 맞춘 교육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더군요. 선생님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어요. 그리고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열려야 지식도 들어갑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니까 더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을 지식과 규율이라는 틀로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것들이 전부 진짜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클로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클로이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건 상장이나 점수보다 훨씬 귀한 성장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 마지막으로 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단순히 학교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집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클로이를 믿고 끝까지 함께하자.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한국에서 저도 딸도 참 많은 깨우침을 얻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클로이와 저는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며칠 전부터 말이 부쩍 줄었죠. 짐을 싸면서도 학용품 하나,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우리 부녀를 바꿔놓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작은 교실, 학교 담벼락, 매일 아침 마주하던 친구들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를 위해 작은 작별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클로이의 친구들이 직접 만든 카드와 선생님이 선물로 준비하신 작은 한국 전통 악기, 그리고 한국식으로 준비한 맛있는 간식 파티까지 감동적이었죠. 이어 교장 선생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이는 이제 우리 학교의 가족입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저희들은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을 잃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가족처럼 품어졌다는 그 사실이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모두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참 아쉽구나. 이제 정말 한국에 정이 들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너무 아쉬웠는데 그게 아쉽다는 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중요한 것을 뒤에 두고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놀랍게도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올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클로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난 여기 또 오고 싶어요. 여기서 내가 날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식만 가르친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나와 딸에게 알려준 참 고맙고 대단한 나라였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교육이란 시험 점수 하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또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용기도 배웠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정신과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들은 학생을 성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실패하는 순간에도 함께 울어주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괜찮다며 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믿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이 정신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가치는 세상의 어느 교육 시스템보다 강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영국에 돌아와 한국 교육 모델을 알리는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연장에서 또 신문 지면에서 교육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의 성적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함께 걷는 교육을 꼭 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그 학교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클로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소심하고 그림으로만 자신을 표현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의견을 내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리더가 되어가고 있죠.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아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던 아이였죠. 질문을 해도 모르겠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분명한 자기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발표 시간에도 예전에는 발표를 피하려 했던 아이가 자진해서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심이 되어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적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성적보다 더 기쁜 변화가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믿는 아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성적도 훌륭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성장이 대견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 용기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참 웃긴 것은 한평생을 살아도 고작 6개월을 한국에서 보내고 온 것인데 영국으로 돌아온 저희 부녀는 처음 며칠 동안 낯설었어요. 한국에서의 치열하고도 따뜻했던 나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상 곳곳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클로이는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났고 누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학교 준비를 하고 시간 맞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내는 학생이었죠.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정말 숨이 막히도록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조용한 친구에게는 자기가 먼저 손을 내미는 딸이 되었습니다. 아빠, 친구를 혼자 두는 건 한국에서는 예의가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는 딸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주최한 부모 초청 수업 참관 날에 클로이가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클로이는 팀을 이끌어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변화를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클로이는 성장했고 저 또한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났어요. 한국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강연장이나 블로그에서 만나는 모든 영국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하곤 해요. 공부만 가르친다고 아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과 헌신이 함께할 때 비로소 아이는 세상과 맞설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범이 바로 한국 교육 속에 있다고 말이죠. 한국에 다녀온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행을 망설였다면 지금의 우리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인생을 바꿔준 나라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준 대단한 곳이라고 말이죠. 한국의 교육은 때로는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부모인 저까지도 변하게 만들었죠. 저는 지금도 종종 딸과 함께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또 한국 가자. 클로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언제든 다시 가야지. 한국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잖아. 한국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싶어요. 지금의 행복을, 이 성장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깊이 외치고 싶습니다. 한국, 당신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그 자금 안에 세상을 움직이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한국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